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217쪽에 지금 설명 나와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감상 부분을 보면, 자, 역사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항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만 화를 내는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자조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소시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좀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자, 조그만 일, 작고 사소한 일. 나는 시적화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독재 권력의 부도덕함이나 탐욕. 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왕궁의 음탕.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자, 여기서는 자기가 먹는 거, 자,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이 되겠죠. 자, 이럴 때에 자기는 화를 낸다. 뭔가 본질적이고 큰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 작고 사소한 일에서는 화를 낸다.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옹졸하다라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옹졸한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옹졸하게 욕을 하고. 1년 문제적 현실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 뭔가 본질적인 문제, 언론의 자유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그죠? 언론의 자유를 뭔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도 뭔가 본질적인 문제로 보면 되겠죠. 자, 붙잡혀간 소설가는 그 소설 속에 뭔가 자유와 진리를 외치면서 그 결과 이제 사상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이제 잡혀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굉장히 지극히 사소한 일, 두 번째 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야경꾼은 밤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뭔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죠. 자, 굉장히 작은 이런 돈을 받으러 자꾸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에 제시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자, 자신의 그런 옹졸한 행위가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어떤 자신의 일화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널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자, 정버원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널스들 옆에서. 자, 화자의 요약하고 소시민적인 태도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년 오래전부터 자신의 체질화된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일화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 지극히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자, 굉장히 사소한 일에 뭔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입니다. 사연, 사소한 일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옹졸한 근성에 대한 반성이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불의에 직접 맞서지 못하고 비켜 서 있는 그런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절정,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자, 절정에서 벗어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 자기 스스로 그것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연에서 현실 문제에 정면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비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메모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반항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이발쟁이 야경꾼에게는 반항을 하고 힘이 있는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냐.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 바람, 먼지, 풀, 굉장히 작고 사소한 소재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소한 것에만 옹졸하게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인 독백으로 나타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 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19 돋보기를 보면은 자, 앞부분에서 이 시의 화자는 창작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월남 파병을 강행하는 독재 정권의 일방적 결정에는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분개하지 않아도 될 야경꾼들에게만 화를 내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 화자의 자조적인 표현으로 모래, 바람, 먼지, 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옹졸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자기 반성적, 현실 비판적. 자, 주제는 부정한 권력과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자기 반성이다. 이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대조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서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부각한다. 2번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자에게 교훈적, 반성적 태도를 보여준다. 자, 우리 필수 문제. 여기서 화자, 시적 화자 나는 어떤 소시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시적 상황은 일상의 어떤 사소한 것에만 옹졸하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어떤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서 태도도 좀 자조적이고 반성적인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 2번. 이 시에 나오는 행위 중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자, 이 5가지 중에서 의미가 이질적인 걸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자, 정답이 뭐겠습니까? 이걸 하면 되겠죠. 정답을. 뭔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2번. 자, 나머지는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문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이 시에서 화자가 설렁탕집 주인 여자라고 하지 않고, 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자, 화자는 일부러 이렇게 비속어를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해주면 되겠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렇게 우리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